네, 매주 목요일에 정치 토크 시간이죠. 국회의원이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한 분과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입니다. 네, 그리고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 지금 올라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예. 좀 기다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은 좀 빨리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볼 게 큰 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서. 예. 자,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른바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처리 예. 문제가 하나의 현안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어제 전격적으로 법사위 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 예. 좀 간단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예. 번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렇게 여쭤보기 좋을 것 같은데 상대당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한 한번 입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좀 의아했습니다. 의아했다? 예. 어떤 점에서요? 민주당이 민주당 판공수처라고까지 굉장히 크게 그 의미 부여를 했던 그 윤리감찰단이 네, 네.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들어가지 않아서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긴급 소집해가지고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네. 제명하면 사실 조사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홍걸 의원이 자진해서 감찰단에 나와가지고 당 소속이 아니지만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민주당 감찰단 조사 받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당에서는 감찰단에서 조사해서 엄중하게 조치한다고 그래놓고 위에 지도부는 제명시켜 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조사가 안 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참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제 감찰단이 조사를 할 경우에 김홍걸 의원의 그 의혹이 일파만파가 돼서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친께도 이 좀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걸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노출이 된다면 그게 예. 더 큰 문제라고 봐서 예. 그냥 바로 전격적으로 제명 조치를 한 거다. 그럼 그러니까 이건 이낙연 일종의 대표는 또 이제 대표 되자마자 이제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니까 그걸 빨리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명 조치가 결국 덮기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린 셈이 돼가지고 예.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조치라고 보였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예. 자, 그러면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또 예고를 하고 있기도 한데 예.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조사가 민주당 그 윤리감찰단 조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검찰에는 그 이스타 항공 관련해서 횡령 배임 뭐 이런 혐의로 지금 이제 고발이 돼 있어 가지고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데 네. 그 밖에 이제 경영 부실이라든지 또 직원 대량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입장에서는 불법성과 별개로 네.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가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겠지만은 윤리감찰단은 강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네. 규명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고 결국은 최종적인 진실 규명은 검찰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명 조치까지 갈 거라고는 전망을 하십니까? 그건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뒤늦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께서 오셨습니다. 지각을 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헐떡거리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럼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어떻게 이제 바로 질문?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까? 예. 지금 제가 그 조혜진 의원께 민주당의 어떤 징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그 박덕흠 의원이 어제 갑자기 이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 그 탈당 선언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종민 의원님은?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이제 그 당에서 적극적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징계하기 전에 본인이 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정치적인 해결이죠. 되게 당 지도부에서 당에 부담이 되니까 이제 탈당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여서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조치가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탈당이 됐더라도 네. 이런 정치 문화, 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누가 보기에도 분명한데 네. 이게 용인되거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한 몇 년 동안 7, 8년 동안 했던 것들은 이번에는 좀 조사하고 좀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탈당이 됐더라도 보호하지 말고 예. 한번 조사도 잘 냉정하게 해보고. 이제 탈당을 했으면 당적이 없는데 당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좀 검찰이 조사를 하든 국회에서 조사를 하든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 차원이 아니더라도. 예,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가 이제 그 김홍구 의원 제명에 대해서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걸 일종의 덮기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셨고 또 박덕흠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두 분께서 공이 좀 평가자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만약에 당에서 제명을 했다면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부족해 보이더라도 뭐 욕을 먹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예를 들어 의원직 사퇴는 어떤 의원 동의를 본인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이 할 수 있는 범위로 벗어난 일이어서 저는 뭐 제명을 했다면 그 제명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또 이제 공수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요거는 좀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질문 좀 드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덕흠 의원 말고 조수진 의원 문제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수진 의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본인은 그 부실 신고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당초 신고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신고한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이제 인정을 했고, 네. 근데 그게 재산 신고란 걸 처음 해보고 예. 또 짧은 기간 안에 혼자서 그걸 다 처리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 네.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실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나오겠지만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 재산 등록을 지금 9번째 했나 그런데 보좌진들이 도와주고 해도 사실 이 조마조마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누락이 될지 몰라가지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것도 해야 되고 뭐 직계 가족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번에 조수진 의원 경우처럼 재산 누락이 심하게 억대 재산 이제 신고 누락이 발견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다수가 국회의원 생활 오래 하면서 거의 한 10여 번 가까이 이걸 이게 등록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네. 아니면 이제 정부 기관에 있으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여러 번 해봤던 분들 이런 분들조차도 이렇게 억대의 누락이 생기는데 처음 해보고 혼자서 짧은 시간 안에 하다 보면은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실수이기 때문에 이건 징계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실수에 대해서 본인이 도의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법적 책임은 이거는 고의가 있어야 알면서 일부러 그러면 빼야 그게 이제 도의적 책임이라 하면 어떤 걸 뜻하시는 거예요? 과실이겠죠. 그러니까 소홀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충실하지 치밀하지 못했다는 거. 결과적으로 그래서 국민들께 재산 상황에 대해서 오판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건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종민 의원께 이상직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징계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징계에 앞서서 사실관계 조사를 윤리감찰단이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듣고 있고요. 네. 아직 최고위에서 보고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고 일전에 신동근 최고위원하고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추석 연휴 전, 뭐 빠르면 이번 주 안, 뭐 징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시기 문제는 늦추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조사가 완료됐다는 윤리감찰단장의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절차상.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방침은 이제 변함이 없는데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조수진 의원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단순한 과실로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이게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보통 지금 아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비슷한 이제 그 착오가 있다, 또는 변경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변경이 있는 의원들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부동산 뭐 시가가 조정됐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신고 안 된 사람이 들어오면서 액수가 늘어났다거나. 네. 그다음에 주식이 이제 차명 주식인데 차명 주식이 아니라 그 비상장 주식인데 네.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달라졌다거나. 그래서 되게 해명이 가능한 그 차이들인데 지금 조수진 의원 거는 그냥 뭉태기로 현금과 예금이 11억이 달라진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0만 원이나 뭐 1, 2천만 원 정도가 깜빡하고 사인간의 채무가 누락된다. 뭐 그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네. 인정을 해주더라도 5억 원이나 되는 사인간 채무가 누락됐다는 거는 이건 뭐 고의 여부를 떠나서 네. 이게 만약에 과실이라고 하면 이 과실의 정도가 되게 중요해서 네. 이게 그냥 단순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겠다. 지금 뭐 김종래 의원께서 이제 그 반박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재반박 기회만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반박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이제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후보 등록하고 그다음에 선거 치르고 곧 이어서 당선되면 곧 이어서 한두 달 안에 다시 정식 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가 또 공개된다는 건 본인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의원들의 등록된 재산 공개된 걸 갖다가 평가하고 한 기사도 여러 번 써본 기자이기 때문에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한두 달 안에 그게 공개가 되는 걸 알면서 한 달 전에 11억이라는 걸 갖다가 알면서 이게 누락시켰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안 맞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 한 번 신고하고서 뭐 한 5년 10년간 계속 이렇게 은폐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고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두 달 안에 다시 또 공개되는데 네. 그거를 두 달 동안만 감추고 그다음에 공개됐을 때 본인이 받을 그런 비난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걸 숨겼다고 보기에는 알고 알겠습니다. 숨겼다고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판단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요. 오늘 좀 또 하나의 문제로 좀 다뤄봐야 돼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문제를 좀 그 잠깐이라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법사위 소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참 묘한 게 김종인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아마 추천을 할 것이다라는 그 발언을 한 직후에 지금 상정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종민 의원님? 그건 선우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이제 법사위 상정을 예상하거나 그걸 고려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 선후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예. 법사위 상정 플러스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였고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는 정확히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상정을 막기 위한 이런 것이었다. 아니 막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이런 상정 과정이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해서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을 추천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뭐 판단을 하신 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대 섞인 이제 전망인데.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들이 조만간에 만약에 공수처장 그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을 하면 예. 공수처법 그 상정안 그럼 다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상정 의결 절차가 중단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예. 지금 공수처 문제의 핵심은요. 예. 예, 지난번 공수처 법안 만들 때 좀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번에 네. 이제 절차적으로도 그러니까 일부의 반대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이제 결함을 치유하는 목적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게 법이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네.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공수처는 빨리 가동되게 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법으로 가동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만약에 공수처 추천위원을 야당이 추천을 한다면 바로 추천 절차를 진행해서 네.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출범 이후에 또 결함을 치유하는 방법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의결 정차는 중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천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검찰도 이미 그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완전 장악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권력형 비리 수사가 불가능한 원천 봉쇄된 체제로 된 마당에 정부 여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검찰이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수처를 출범한 게 맞다면은 네. 이 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그게 지난번 작년 말에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때도 전혀 보장이 안 됐고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헌재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네. 그게 해결도 되기 전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결국 그 의도를 더 정권의 하수인인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더 강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희는 그 헌재의 그런 문제 때문에 위헌 심판을 제청해 놨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의총에서 의원들을 이렇게 통해서 적임의 추천위원 천거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예. 또 의총에서 그 얘기했어요? 예, 몇 차례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준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에서 여당이 우리 야당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타이밍인데 네. 갑자기 이 제도 자체를 바꾸어버리고 그 추천위원회 문제도 있지만은 그 검사나 수사관의 자격 요건, 특히 검사의 자격,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도 완화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 결국 김용민 의원, 민변 출신의 김용민 의원이 자기 후배 민변 변호사들로 공수처 검사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습 상정이 됐다는 데에서 네.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빨리 추천해서 일단 지금 의결 절차를 중단하니까 의결 절차를 중단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 추천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규정은 그 심사가 중단되는 게 맞고 네. 그 중에서도 이 그 추천위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검찰보다 상위 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검사 임용이 안 된 민변 변호사들이 그 검사보다 더 위에 있는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이 제도도 네. 더 이상 논의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또 이런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요. 그 닭과 달걀 논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추천부터 해라. 아니 의결 절차부터 중단하라. 혹시 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공방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그 문제는요. 네. 이제 우리가 이게 시선 집중에서는 이게 처음 다루지만 네. 여러 번 비슷한 상황이 계속돼 왔어요. 그러니까요. 추천하겠다고 네.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달받은 경우가 여러 번입니다. 잠깐만요. 민주당에 비공식적으로 추천하겠다는 통보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안 했죠. 네. 근데 비공식적으로 추천하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시지가 여러 번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도 네. 저는 그냥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난 두 달여의 그 상황을 보면 또 시간 끄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어요. 우리 저 내부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추천 절차에 따르는 진행을 그 공수처 설립 출범 절차를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거를 기다리면서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내는 거는 그동안에 두 달 동안 우리가 그 겪어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 몇몇 의원들이 그 새로운 개정안을 낸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추천을 해서 추천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무슨 이걸 뭐 중단하다 말할 이유가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는 거죠. 일단 추천부터.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네요. 그냥 추천부터 하면 안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가 뭐 반복해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로 공수처라는 기관이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이 보장이 안 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이 검찰 위에 기관으로 나오게 되면 국가적으로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그런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개정안 뭐 의결 절차 중단이 아니라 아예 그 발의 철회, 그러니까 전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 전제는 아닌데 공수처 추천위원 이제 선임 절차가 진행되면 이 법 자체는 심의가 안 됩니다. 법사위에서 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심의가 안 될 걸로 보는데 저희가 법원에서 헌재의 그 위헌 소송이 제기돼도 재판을 일시 중단하거든요. 헌재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더구나 공당에서 이 위헌 제소를 했는데 그 심판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걸 추진하는 거는 더더욱 그 문제가 크고.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자꾸 시간 끌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 중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어쨌든
우리 당 대표이신 비대위원장께서 그 추천 이제 절차에 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천할 거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다고 자꾸 이제 반복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 국민들을 좀 약간 오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건데요. 공수처가 역대 어떤 기관들보다 정치적으로 중립 장치가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하잖아요. 네. 특별검사보다 지금 공수처가 훨씬 더 강화된 정치적 중립 장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특별검사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수사를 잘하니 못하니 있었지만 정치적 중립 면에서는 어느 쪽에서 임명을 한 특별검사들도 네. 지금 현재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라는 이런 그동안의 수사기구보다 좀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엄격한 중립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공수처법 잠깐만요. 아니요,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특검은 그동안에 중립적 인사 아니면은 야당이 추천하는 그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래서 않았어요. 중립성이 보장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공수처장을 그 이상으로 중립적인 분으로 할 수 있다면 찬성입니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뭐 공수처법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특검 끝내고 야당 시간도 추천은 다 아주 됐습니다.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 김종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